가급력을 갖춘 상위 배터리 기업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퍼스트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 영반장입니다. 오늘의 투자캠퍼스 강의 내용 1강에서는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위기의 K파들이 위기는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내용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 수요 둔화가 미친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시장 증감률 추이를 보시면 2019년도부터 특히 2021년도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자, 이때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됐죠. 그죠? 이런 영향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급망 붕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0에서 61%, 35%. 그래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추세 자체는 이렇게 꺾였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특히나 국내가 보시면 해외 쪽보다 이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시면 2022년에 13만 9,067대에서 2023년에는 현재 13만 2,974대로 자 1월부터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4.4 여기에는 이제 국내 경기 침체 영향까지 좀 미치고 있다.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전기차 관련 기술이 발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이런 쪽 더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위기인가요? 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국내에 어떻게 보면 내수 부진을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지금 돌파를 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얘기 드리기는 아닌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전기차 한판 맞은 배터리 업체들이 새 리더십 고속 충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SK온 같은 경우는 차기 사령탑에 이석희 하이닉스 대표가 지금 유력하게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권영수 이 부회장을 용퇴를 하고 이 자리에 누구 오냐? 신임 CEO의 김동명 CEO가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실적이 그나마 제일 괜찮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장을 최윤호 사장을 유임시키면서 현행 체제를 유지 결정을 했다는 거. 한파가 오니까 바로 수장 교체. 공식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자, 배터리 쪽만 위기인 거군요. 배터리 장비 업체가 조금 그런 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런지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IRA 세 규정 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외 우려 집단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지분 25% 이상 합작사들을 보조금을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합작법인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합작법인을 만든다면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보통 합니다. 50대 50. 자, 이러는데 이게 25%, 이 중국 쪽에서 25%가 아니고 50%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부분을 낮출 수가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써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의 빨간불. 안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재무 건전성까지 위태롭다. 젠차님의 미국의 통수. 네, 정말 미국의 뻔한 통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K배터리 소재업체 중국 합작 현황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에코프로까지 안 거친 업체가 없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유 코발트, 그 다음에 야하, SKO는 이 거리네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하유 코발트, 프락스 홀딩스 하유 코발트. 특히나 하유 코발트가 많냐 하면 특히 원자재 관련 쪽 있지 않습니까? 이 원자재 관련 쪽 부분에서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작법인을 차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 핵심적인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하유 코발트인데 하유 코발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포드까지 하고 연결 다 되어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소재 쪽에서는 거의 뭐 완전 거대 기업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특히 요 지금 이 우려 기업 집단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내일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배터리 업체의 고객사인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기업들에게 보조금 공유 요청을 하고 있는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 일본 파나소닉이 최대 고객사인 테슬라 보조금의 절반을 공유하겠다 밝히면서 국내 기업들도 완성차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자,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특히나 배터리 업계는 원재료 가격도 있고 여기에 배터리 판매 가격 연동하고 있어서 완성체 기업과는 달리 큰 폭의 마진이 남기 어려운데, 그래서 보조금이 받아야 되는데 이 보조금 수익이 줄어들면 크게 우려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파나소닉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주가 지금 LG 엔솔이에요. LG 엔솔이 지금 GM인지 포드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지금 회사에 LG에서 야 보조금의 75%를 우리한테 달라.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합작법인 세에서 우리가 돈 내고 다 하는데, 야 너가 보조금 받는 거에서 75%를 내놔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자, 이경님이 배터리 원자재 관련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 정말 소재 쪽에서는 중국이 엄청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서 기영님이 얘기했던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2달간 제네시스 준중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SUV GV60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 물론 위축 부분도 인도도 있지만 연말 이 전기차 보조금 소진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산 능력의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인찬님이 역시 1000% 조국의 힘이라. 자, 여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포항 사업장 채용 계획을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는 거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2차 전지 업황 부진과 강물 가격 하락 등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로 조정한다. 자, 이 2차 전기차 시장의 위축으로 해서 이런 파급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 어떻게 봅니까? 중국은 배터리 기업이 실적 부진을 견디다 못해서 생산 중단 결정을 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 성장세 힘에 공격적으로 능력을 확장해야 하는데 수요 둔화가 되니까 버티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배터리 업계의 내실을 갖춘 업체만 살아남는 옥석가리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된 거고, 결국 이건 뭘 의미를 합니까 여러분? 자금력을 갖춘 상위 배터리 기업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위기의 배터리 해법은 있을까? 이 부분은 내일 또 조금 제가 언급을 드릴 건데, 오늘 내용을 일단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전기차 수요 둔화는 했지만 배터리 성장세는 여전하다. 자, 보시면 국내 3사의 점유율이 23.4% 줄어들긴 했어요. 중국 배터리가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하락은 했지만 솔직히 크게 하락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배터리 사용량은 3사 모두 성장을 했는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47.2%를 성장하면서 3위를 기록했고, SK온 같은 경우는 13.8%,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1.1%를 성장하면서 각각 5위와 7위를 기록하면서 이 사용량만큼은 계속 성장했다. 그러니까 배터리 성장세력이 여전하다. 일시적인 위축이 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도 배터리는 점유율은 중국보다 역시 K 배터리죠. 그렇죠. 이 부분은 보면 리튬 배터리가 이렇게 조금 가격 인하 때문에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올해 이 고금리 부담과 보조금 감축,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한계 등으로 세계 전기차 수요 둔화가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런 가정은 좀 다소 가장이 되었다. 뉴 에너지 파이낸스가 무공해 자동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승용차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몇 프로 늘었다? 36% 늘어난 1420만 대를 기록하고, 특히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도 전년 대비 50%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금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다만 가격이 인하되면서 이런 영향이 조금 있었다. 지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석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전기차 비중을 보면, 자, 2021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8.9%였어요. 근데 2022년에는 14% 급격히 늘었고, 물론 지금 2023 줄기는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으로 15.5%나 성장을 하면서 점점점 뭡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경님이 국뽕이 흐른다. 여기서 국뽕이 흐르는가요? 자, 엄청 늘어났네. 네. 그러니까 워낙 전년 대비 2022년에 워낙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번 상승이 어떻게 올해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 그러면서 오늘날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2030년까지 매년 약 4,7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에 판매된 자동차의 27%가 전기차였고 유럽에서는 22%다. 반면 북미와 일본에서는 여전히 신규 판매 자동차 비중이 낮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주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다면 북미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엄청난 판매를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 일본은 아직까지는 좀 미직미직한 것 같아요. 여기에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지난 2020년대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 내에 불과했던 테슬라, 비아디, 리오토 같은 순수 전기차 제조사 점유율은 올해 7%까지. 자, 지금 불과 3년 만에, 그죠? 3년 만에 7배. 여기에 전기차 수요 둔화가 올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인 수요 둔화보다는 전기차 시장에 경쟁 우위를 지는 업체들이 어디인지 드러나는 과정에 가깝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결국은 1, 2 업체들만 살아남는 구조. 1, 2한 업체만 살아남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 1, 2 업체가 우리나라 자동차를 쓰면 현대차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밖에도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들도 계속 전기차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특히 탄소 배출권 제로가 결국은 2050년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 일시적인 것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이 지난해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신규 투자가 1,000억 달러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 IRA법 이후 첫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설비가 완전히 가동을 시작하고 2025년 더 많은 공장들이 가동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 이 매일경제신문이 5일 글로벌 특허 분석 기업 렉시스넥시스와 공동으로 세계 각국 기업들의 리튬 이온 전지 특허들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분석 시 사용된 최종 권리자 개념에 따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특허 자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리튬 이온 전지가 다음 차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자동차 배터리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결과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자 보시면 리튬 이온 전지 지식재산 탑 10을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장 비중이 높기는 높습니다. 근데 점점점 줄어들고 공간을 지금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식재산 탑 10을 보면 1위부터 2위까지가 대한민국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1, 2를 다투고 있고 3위가 중국, 4위가 일본, 그리고 7위 삼성전자, 그리고 10위 SK이노베이션. 지식재산권 제가 어제부터 계속 강조했던 이 지식재산권 이 IP 탑10 특히 어떤 부분 차세대 배터리 리튬 이온 전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10위 중에 총 4개국 대한민국이 4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초반에 약 80%가 육박했던 일본의 점유율이 한국과 중국이 조금씩 갖고 있는데 자 지식재산권이 이만큼 있다는 것은 한국이 이제는 1등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 김수석 연구원 같은 경우는 통상 기업이 특허의 양을 늘리면 동일한 수준 이상의 질적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국 기업들의 리튬 이온 분야의 특허는 양적, 질적 성장을 모두 쟁취했다. 그간의 특허 경쟁력 성장세를 볼 때 몇 년 내에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 다만 짧은 기간에 3위로 성장한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는 분석도 동시에 있다. 결국은 이 지금 전기차 위축에서 K배터리 해법은 뭐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기술력을 이 위기에 K배터리 잠시 주춤하고 있는 이 위기에 K배터리를 앞지를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일본을 이기고 1위로 올랐고 향후 2025년부터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이 활짝 꽃을 피울 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이라는 거죠. 일전에 고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 유명한 또 인화가 있지 않습니까? 첫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K 배터리가 지금 전기차 위축에서 조금 실적이 주춤하지만 결국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술밖에 없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좀 드리고요. 특히 이 배터리 쪽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좀 주제이기도 하고, 내일 그러면 기술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고, 이번에 IRA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우려 집단에 속하면 기복을 못 받았어요.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방송해 드릴 테니까 내일 또 아시죠? 실방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